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쁜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딸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이 저에게는 참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연애 3년, 결혼해서 애 낳고 산 기간만 5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총 8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심장에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혜림이 아버님이 오셔서 데려갔는데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인데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함께 제 딸을 데려갔다고 하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핸드폰으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는데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에 상상 초월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애처가였습니다. 제가 봐도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빨리 일어나. 늦겠다. 몇 시인데? 6시 반이야. 알았어. 그런데 밥 했어? 국 냄새 나네? 그래, 자기 오늘 회의 있다며 빨리 먹고 출근해. 남편은 아침을 차려줄 때가 많았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자기야, 혜림이 등원 알지? 알아. 걱정 말고 얼른 가. 아침 먹이고 자기가 어제 꺼내놓은 옷 입혀서 보낼게. 됐지? 그럼 갈게. 정말이지 남편은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딸한테도 100점짜리 아빠였고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하는 사위였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았고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아프다고 지각하거나 조퇴 그리고 결근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공무원이라 월급은 못 뻔했지만 그래도 맞벌이였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도 좀 있는 편이었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부지런해서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믿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증이었어요. 보증 함부로 해주면 이혼이라고 못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함부로 보증 서주는 일은 없을 거라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직접 대출받아 비트코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돈 관리는 공동으로 같이 했는데 서로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고정지출은 얼마인지 뻔히 다 알고 있으니 매일 내역을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걸 알고는 뭔지 물어보다가 코인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 퇴근 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돈 어디다 쓴 거냐고? 그게 좀 돈 쓸 일이 생겨서. 어딘데? 한참을 입을 꼭 닫고 있더니 결국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코인 했어. 뭐라고? 아니, 그런데 일부 갚았고 남은 건 얼마 안 돼. 진짜야. 코인에서 돈 좀 벌었어. 자기야. 아니, 나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친구 서구 알지? 서구가 코인에서 2억을 벌었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하냐? 잃은 건? 그거 해서 잃은 돈은 얘기 안 하지? 그야 돈을 벌었으니까 잃은 게 없겠지. 당장 물어봐. 코인 한다고 그동안 돈을 얼마나 넣고 잃었는지.
딴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가 뭘 해서 얼마를 벌었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잖아. 그 말 듣고 너도 나도 다 코인해서 돈 벌면 다 부자 되게? 저는 이날 당장 돈 빼고 어플도 지우라고 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랬어? 당연히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당장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돈 다 빼. 자기야,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빼면 안 돼? 정말 이럴 거야? 알았어. 안 할게. 그래서 남편은 이날 제 앞에서 코인 어플이 있는 돈을 다 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코인이라는 게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하는 분들 보면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잃기도 하는 거라 코인 때문에 회사 안 나오는 직원도 봤습니다. 그러니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물론 무조건 돈 번다고 한다면 왜 못하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형편의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모를까. 둘이 번 돈으로 매달 나가야 할 곳도 많으니 남편에게도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더는 코인에 손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무척이나 예뻐했던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운동하는 시간 빼고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혜림이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좀 씻고 쉬어. 안 피곤해? 같이 갈까? 아니야, 뭐하러. 저기 방금 와서 피곤하잖아. 고마워. 고맙기는. 집에서 회사가 가까웠던 남편은 거의 저보다 일찍 집에 왔지만 바쁜 날은 저보다 늦게도 했습니다. 친정이 가까워서 엄마가 딸 하원을 해주셨는데 엄마도 일이 있으시면 저나 남편이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남편이 일찍 일을 마치고 딸 하원시켜서 같이 오고 퇴근하고 왔더니 저녁까지 먹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서 딸과 산책도 시킨다고 하니 괜히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약속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술 약속이 좀 잦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평소 잘하니 잔소리 없이 다녀오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늦어? 많이 늦진 않을 거야. 그래? 그럼 알았어. 너무 마시지 말고. 걱정 마. 내가 언제 취해서 들어온 적 있었어?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응? 토요일에 다 같이 점심을 먹고는 오후에 남편은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를 끝내놓고 딸과 만화 한 편을 보려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만화 보자. 혜림이가 저번에 이거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좋아. 이제 시작한다. 엄마, 어? 왜? 아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 아이스크림 사러 간 날? 아, 엊그제 말하는구나. 근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날 산책한다고 둘이 나가서는 남편이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사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에 앉혀놓고 좀 밀어주다가 혼자 놀라고 하고는 남편이 어떤 사람과 한참을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상대 목소리가 다 들렸다면서 여자였다고 했죠. 여자? 어떤 여자 아줌마였어. 그러면 아빠 회사 직원인가 보다. 아빠가 막 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도 말했어. 뭐?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딸이 이런 얘기를 쥐어서 할 리도 없고 남편에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있다고 해도 남매끼리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일단 딸에게는 잘 얘기하고는 계속 만화를 봤는데 저는 신경이 쓰여서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한 그대로 이날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렸어요. 딸은 자고 있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1시가 좀 넘었습니다. 어이, 저기요. 여태 안 자고 나 기다린 거야?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런데 많이 늦었네.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들이 붙잡아가지고 미안. 아니야, 뭐 늦을 수도 있지. 딸의 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직접 물어볼까 했는데 물어본다 한들 사실대로 말해줄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전에 저도 모르게 대출받아 코인한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또 저를 속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남편이 자기만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남편이 자는 틈에 폰을 볼 생각이었어요. 사실 전부터 한번 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제 정말 코인을 안 하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었기에 핸드폰을 몰래 볼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딸의 말에 뭔가 확인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은 어쩐 일인지 늦게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앉아? 어? 잠이 안 오네. 먼저 자. 나 이것만 하고 잘게. 남편은 평소 안 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폰을 뺏을 수도 없고 해서 이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차피 일요일 하루 더 남았으니 남편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볼 기회가 생기겠지 싶었던 저는 먼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남편의 폰은 볼 수 없었습니다. 종일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은 지나갔는데요. 원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말에만 술 약속이 있는 편이었고 평일엔 꼬박꼬박 들어와 딸과 책을 읽거나 놀아주는 걸 좋아했는데 이날 이후로 조금씩 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늦어? 오늘 야근이라 이따 한 9시쯤 퇴근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때까지 있을게. 엄마 아직 안 갔어? 박서방이 아직 안 왔어. 원래 딸 하원은 근처 사시는 엄마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정시 퇴근해서 집에 오기 때문에 엄마도 금방 가셨는데 이날은 연락도 없이 남편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엄마도 집에 가셔야 하니 집에 가서 일해야겠다 싶어서 하던 일을 챙겨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늦는다더니 왜 벌써 왔어? 미안해, 엄마. 얼른 가. 더 있어도 되는데. 아빠도 챙겨야 하잖아. 아빠는 몇 달 전 수술하셔서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셔야 했기에 집에 오래 비우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 이날 남편은 밤늦게까지 제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지샜고 들어오면 대체 뭐라고 할까 싶은 마음에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저게 뭐야?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일 마치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장례식장 다녀왔어. 장례식? 우리 부서 차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회사에서 차 빌려가지고 왔어. 그런데 왜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았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안. 가서도 전화 받을 상황은 아니었어. 은영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따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장례식장에 밤새 있다가 집에 왔다 가면 늦을 것 같다며 바로 회사로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어디 가면 간다, 늦으면 늦는다고 행선지는 꼭 밝히던 그런 사람이 요즘 들어 계속 늦거나 이런 식으로 말도 없이 외박을 하니 더 의심스러웠죠. 이날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남편은 먼저 와서 자고 있었는데요. 딸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왔는데 지금 혜림이 데리러 갈게.
됐어. 오늘 엄마가 하루 데리고 잘게. 아까 박서방 보니까 장례식장 다녀왔다고 하던데 아주 피곤해 보이더라. 조용히 자라고 내가 혜림이 데리고 온 거니까 너도 오늘은 일찍 푹 쉬어. 그렇게 엄마 덕분에 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끝낸 저는 남편을 깨워봤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남편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침대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았고 자켓이랑 가방이랑 여기저기 뒤졌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싶었던 저는 차로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봤는데 차에 남편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내려올지 몰랐기에 저는 일단 핸드폰부터 열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게 맞았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은 아니겠지. 딸이 그때 들은 건 잘못 들은 거겠지. 별별 생각을 하며 혼자 부정하며 지냈는데 모든 게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는 같은 부서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자가 선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으니 결혼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나눈 문자를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건 맞았는데 회사에서 차를 빌려 단체로 다녀왔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더 빨라서 급한 일 아니면 굳이 차를 쓰지 않았고 남편 역시 근무하는 곳이 집에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라 당연히 차를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주말이라 온 가족이 외출할 때 차를 썼으니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폰이 차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블랙박스를 보니 남편이 그 여자와 둘이 차로 장례식장에 다녀왔더라고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차만 가지고 그 여자 태운 뒤 장례식장으로 간 거였죠. 거기다 차 안에서 그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받은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컸고 흔히 말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애라도 없으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딸까지 있는 상황에 바람이라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남편을 대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도 끝났겠다. 항상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퇴근이 점점 늦었습니다. 일찍 왔네? 혜림이는? 하은하고 놀이터에서 실컷 놀렸더니 지금 자. 이제 곧 깰 때 됐어. 고생했네 엄마. 고생은 무슨. 난 우리 소녀 보는 재미로 사는데. 저녁 먹었어? 아직. 내가 챙겨 먹을게. 그래놓고 또 대충 물에 말아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먹자. 나도 얼른 밥 먹고 가야지. 아빠는? 이제 아빠도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반찬 다 해놓고 밥만 퍼서 먹으라고 하고 왔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이날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보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괜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회사 일로 바쁘더니 요즘 괜찮아? 운영아. 왜 이래? 엄마.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혼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인간이 바람이 났어. 뭐야? 박서방이? 어? 너 그거 확실해? 바람난 여자는 누구야? 내 이것들을 당장.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일단 엄마도 모른 척 해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바로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 뒤 친정에도 알리려고 했어요.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니 괜히 저까지 안 좋은 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간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 꾸역꾸역 다 참으며 견뎠는데 결국 엄마를 보니 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결심을 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딸과 함께 사는 것도 문제 없겠다 싶었고 정 안 되면 친정 들어가서 살아도 됐으니 증거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대담해졌는데요. 평일 저녁에 아예 딸 하원을 시킬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늦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보다 늘 여유 있게 출근하던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아침에 눈 뜨면 이미 출근하고 없었죠.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일어났어? 나 회사. 회사? 지금 새벽 6시인데? 일이 좀 많아서 일찍 나왔어. 뻔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와 만나려고 일찍 나간 거였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씻고 밥을 차려서 먹고는 딸 등원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어린이집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가보면 제 딸보다 먼저 와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하는 엄마라 매일 아침마다 전쟁하듯 서둘러 보내야 하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언젠가 딸도 저를 이해해 주겠지 생각했네요. 암튼 그렇게 딸 등원시키고 저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한 뒤 집에 오면 엄마가 저녁을 챙겨주실 때도 있고 일이 있으면 바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딸 저녁 챙기고 그때 저도 대충 먹고는 목욕시키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자기 전 딸과 놀아주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면 대략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되었는데 거실에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고 나면 대부분 12시가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볼 여유 없이 그렇게 지쳐 잠이 들곤 했죠. 원래 남편과 같이 해서 서로 피곤해도 의지도 됐고 딸을 재우고 난 뒤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완전히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편 놈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피곤한데. 당신 혹시 여자 있어? 저는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복잡하게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간 남편 뭐 좋다고 붙들고 살겠어요? 소송도 해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이때 제 심정은 남편이 스스로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면 적당한 선에서 이혼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딸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건데? 그야 회사 일 때문에 저번에 야근한다고 했을 때도 지나다 보니까 불 다 꺼져 있더라? 거짓말 그만해. 제가 대충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그제야 시인을 했습니다. 맞아. 하! 어이없네. 그런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 남편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이혼하자. 왜 말이 없어? 나랑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하자. 짐 싸서 나가. 그 여자한테 가라고 도장 찍어줄 테니까. 뭐? 그럼 우리 혜리민. 여기서 혜리민 얘기가 왜 나와? 설마 당신이 키우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
내 딸이야.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너 아빠 없이 애를 키우겠다고? 난 엄마야. 나랑 이혼하면 너 혼자 애 키워야 하는데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 엄마 아빠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애가 커야 잘 크는 법이야. 그걸 아는 놈이 바람을 피웠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뭐 나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 안 만날 것 같아? 이혼하고 만나는 거랑 바람 피우는 거랑 다르지. 암튼 양육권, 친권 욕심내지 마. 법대로 해보겠다 뭐 이거냐? 이날 딸이 방에서 자고 있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는데 당연히 이혼해준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은 갑자기 딸을 데려가서 키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받을 충격이 있을까 걱정됐던 저는 최대한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소송한다고 둘이 헤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 죽는 사이면 둘이 잘 살아라 생각하고 딸만 보고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람 피워놓고 뭐 잘했다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지 저는 결국 소송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짐작으로 때려 맞춘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다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딸과 같이 살고 싶다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박을 밥 먹듯이 했고 평일엔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아주 살판 났더라고요. 오죽하면 딸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엄마, 혜림아, 왜? 간식 줄까? 아니, 아빠는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은데. 그거 아빠가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은가 봐. 아빠랑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 말 타러 가기로. 딸이 말한 말은 실제 말이 아니라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목마였습니다. 둘이 있을 때 놀이공원에 가자고 약속한 모양이었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뭐 그리 많이 했는지 놀이동산 말고도 수영장이며 키즈카페며 여기저기 다 가자고 했다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엄마나 외할머니와 노는 것도 좋겠지만 아빠와 노는 걸 더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매일 늦게 들어오니 딸은 아빠의 얼굴을 못 보고 잘 때가 많았고 아침에도 새벽같이 출근하면 당연히 딸은 일어나서도 아빠를 못 보고 어린이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 일에 신경 쓰랴, 집에 와서 딸을 챙기랴, 집안 살림까지 다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계셔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엄마도 친정아빠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 온전히 저한테 시간을 쏟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다 제 몫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딸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계속 고집을 피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하면 네가 이긴다고 누가 그래? 애가 어리면 당연히 엄마가 무슨 소리야. 혜림이가 뭐 영원히 어리냐? 애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은지를 먼저 판단한다는 것도 몰라? 내가 바람 피웠다 해도 나도 양육권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증거 있냐? 대충 지레짐작으로 여자 있는 거 알아놓고. 무엇보다 너도 알겠지만 나 그동안 우리 혜림이한테 정말 잘했다. 너 회사 일로 바쁠 땐 내가 아침 먹이고 가방 챙겨서 등원시키고 출근했다고. 퇴근하고도 우리 딸하고 내내 놀아준 거 기억 안 나? 뭐 우리 혜림이가 알면 됐지. 암튼 시간 얼마 없다. 며칠 내로 결정해라. 우리 혜림이한테 상처 주지 말자. 어른들 싸우는 거 자식들이 다 안다고 하더라. 바람 피어서 가정 파탄 낸 주제에 이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를 두고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화나고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딸은 절대 포기 못했고 무엇보다 남편 혼자 키울 것도 아니고 상간녀와 함께 키울 생각을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소송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 이따가 외근 나가서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도 될까요? 그래.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래도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알아서 해. 다시 회사 들어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외근이랑 출장은 없는 회사였는데 이날은 제가 거래처에 가봐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딸을 데리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야? 오늘은 엄마가 혜림이 데리러 가지 않아도 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나 지금 일 마쳤거든. 외근 갔다가 일 마치고 가는 중이야. 잘 됐네. 얼른 가봐. 엄마는 그럼 오늘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끊을게.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데리러 가는 거라 딸도 좋아하겠지 싶어서 어린이집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없었습니다. 네? 누가 데려갔다고요? 아까 점심 먹고 아버님이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잘 보였는데 밖에서 어떤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데리고 나가서는 그 여자와 같이 차에 타는 모습까지 봤다고 했는데 딸이 이모라고 부르길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기막힌 저는 급하게 나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혜림이 데려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남편은 딸을 바꿨습니다. 엄마, 혜림아. 엄마야. 지금 어디야? 지금 아빠랑 이모랑 말 타러 왔어. 아, 그랬어. 엄마도 여기 올래? 그러자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고 저번에 약속한 거 지키려고 지금 놀이공원 온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쩌게. 혜림이 지금 신났으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잘 놀고 갈 테니까 걱정 마. 이날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정말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기다 상간녀를 딸에게 뭐라고 소개했길래 이모라고 부르는 건지 그건 역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는 물론 어느 놀이공원인지 찾아서 직접 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통한 딸의 신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보니 한다는 소리가 가려고 했는데 혜림이가 잠이 들어서 안 되겠네. 오늘 하루 내가 데리고 자고 내일 등원도 알아서 시킬 테니까 걱정 마. 야,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딘데? 내가 갈게. 너 왜 그러냐? 아빠가 딸 데리고 잔다는데. 좋게 말할 때 데리고 와. 이날 남편은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았는지 알겠다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양치도 다 시켰으니까 그냥 재워. 나 간다. 한 번만 더 말도 없이 애 데려가면 야, 우리 아직 법적 부부고 난 아빠야. 아빠가 딸 데려가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냐? 아, 그래? 언제까지 아빠일 것 같은데? 한밤중이었고 딸도 자고 있어서 저는 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날 더 열받았던 이유는 상간녀의 돈 없는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딸을 데리고 집에 온다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였어요. 그쪽만 없으면 참 행복한 가정일 텐데. 무작정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생각 잘 하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같이 왔는데 그건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족 사진이라 착각할 정도로 셋이 참 다정하게 찍었더라고요. 너 말이 좀 심하다. 뭐? 언제까지 아빠냐고? 죽을 때까지 아빠지? 너네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마음대로 해.
누군지도 모르면서 괜히 센 척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같이 마련한 집인데 제가 나갈 이유도 없었고 두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 대꾸 없이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상간녀 소장이 곧 도착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정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준비를 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고 다니냐? 내가 뭘? 무슨 짓 꾸미고 다니는 거냐고? 꾸미긴 뭘 꾸며? 추접스럽게 나 몰래 뒤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건 너네면서. 당장 그만둬. 싫어. 내가 그동안 너무 좋게 해줬나 봐. 그래서 사람 우습게 보고 일어나 본데 끝까지 해보자. 뭘 어쩌자는 건데? 두고 보면 알겠지. 저는 그간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소송 준비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죠. 제가 그간 이런 준비를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상간녀와 신나게 만나고 있었으니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당하는 꼴이 우습게만 보였네요. 무엇보다 상간녀가 저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면서 제 입장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음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회사에서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자체도 문제였지만 저한테 제 딸과 찍은 사진을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죠. 저는 원래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다 들어줄 정도로 마음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렇고 다르게 보면 좀 물러터진 거죠. 이런 제 성격을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에 제가 소송을 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 이 상황에 딸보다 중요한 건 없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모를 리 없었으니 남편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상처받을 게 걱정되어 그간 조용히 있었지만 이런 일일수록 빨리 진행하고 끝내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양가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바탕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봐주신다고 하여 남편이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울 때도 딸은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야, 진짜 이럴래? 시작은 네가 했잖아. 선 넘은 것도 너고, 아니, 너네구나. 이쯤에서 그만해. 내 성격 몰라? 물러터진 네 성격을 내가 왜 모르냐? 그래, 내 성격이 좀 그렇지. 그런데 일 하나는 아주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라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거든, 내가. 그래서 진짜 계속 하겠다고? 당연하지. 혜림이가 알게 되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냐? 그걸 아는 놈이 이딴 짓을 하고 다녀? 지금은 우리 딸이 어려서 잘 모른다고 해도 크면 자연히 알게 돼. 그럼 아빠라는 사람이 바람 피워서 엄마한테 상처 줬다고 알 텐데 그때 가서 넌 뭐라고 할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최소한 자식한테는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그렇게 그년한테 우리 딸을 만나게 해? 제정신이냐? 어차피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가지고 오면 함께 살 건데 미리 인사해도 나쁠 거 없지? 그래, 그렇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 유책 배우자 주제에 바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걱정은 되었어요.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식을 데려가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제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때문에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이 소식을 알고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조용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놈 어디 갔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모는 답답하다며 집에 계시다 나가셨는데 잠시 뒤 남편 귀를 잡고는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올라오셨다는 소식에 집에 왔다가 단지 내에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아요?
아파!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저랑 은영이 문제예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해. 시끄러워! 나는 우리 은영이 말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해. 엄마,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거예요? 내가 왜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냐?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대신 내 재산아 일어나나 욕심내지 말어. 엄마 그만 불러.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네 아버지 보고 배운 것도 없더냐?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늘 아버님 얘기를 해주셔서 아버님의 성품이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시댁에서 분가하고 나와서 얻은 첫 집이었지. 이거 기념한다고 거실에서 사진 찍은 거야. 아, 그랬구나. 아버님이 되게 미남이셨네요. 당연하지. 내가 남자 얼굴을 좀 봤거든. 어머님은 늘 아버님을 그리워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사셨다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겨우 집을 얻어 나와 살게 됐는데 여전히 어머님께 잘하셨고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도 집에 오면 집안일도 다 하시고 어머님 어깨며 다리며 고생 많다고 늘 주물러 주셨다네요. 그러니 자연스레 제 남편도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도 그런 면이 있었죠. 물론 바람을 피우기 전까지는요. 암튼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든 터치 한번 안 하시고 궁금하셔도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찾아오시거나 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전화도 자주 드리게 되고 무슨 날이 아니어도 찾아가서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 눈에는 제가 참 예뻐 보이셨겠죠. 그래서 이날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 그 애가 그렇게 좋으냐? 나랑 영 끊고 살아도 될 정도로? 엄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난 그 꼴 못 본다. 은영이랑 갈라서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 모를까 이건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가정 있는 남자 꼬드긴 그년. 내가 걔 뭘 보고 며느리를 받아들여? 어림도 없지. 너한테 줄 내 재산 절대 주는 일 없을 거야. 죽기 전까지 내가 펑펑 다 쓰다 죽을란다. 우리 손이한테 다 주면 좋지. 너한테는 없어. 이날 시모의 말씀에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희 둘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저리 모질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시모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신 뒤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과받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와중에 상간녀는 눈치도 없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로 문자로 협박하듯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이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예상대로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안 되겠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진심이야. 웃기네. 어머님 재산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야, 솔직히 법대로 하면 엄마가 안 준다고 해도 내 목숨 받아낼 수 있거든?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방금 네가 한 말 들으셨어야 했는데. 아쉽네. 아이씨,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나 찾아와서 이럴 시간에 네가 아끼는 그 여자한테 가서 입단속이나 좀 시켜. 뭐? 가서 직접 물어봐. 여태 나한테 보낸 문자만 수십 갠데 대꾸도 하기 싫어서 무시했더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 이날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자 열받았는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소송은 문제없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자 전 남편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아니? 그럼 뭐가 또 남았냐? 글쎄, 네 그 성격 맞춰줄 남자 세상에 없을 거다. 평생 혼자 살아. 혜림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겠냐? 좀 크면 아빠 찾아서 같이 살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땐 방해하지 마. 알겠냐? 꿈도 크다. 요즘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몰라서 그래? 너한테 여자 있다고 말해준 것도 혜림이었어. 그 여자랑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랬다며.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그건 아니지. 그리고 혜림이한테 내가 잘 얘기했어. 사정상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애가 뭐라는 줄 아냐? 아빠한테는 이모 아줌마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가고 싶대. 이제 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 말에 남편은 정신이 나간 얼굴을 했습니다. 물론 바람 피우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했지만 딸한테는 진심이었던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편 봇에 소문이 쫙 다 퍼지면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신입 여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무원이다 보니 내부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서 이동도 끝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많았기에 여직원은 자진 퇴사해 전 남편은 결국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 하나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어머님과도 연을 끊게 된 전 남편은 아쉬우니 찾아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겠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집도 처분하고 저는 딸과 함께 새 집을 얻기 전까지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염치도 없이 친정으로 찾아온 전 남편을 향해 아빠는 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차마 때리지 못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하며 산 걸 아셨기에 이날 전 남편은 아주 크게 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는지 무릎 꿇고 앉아서는 그 욕을 가만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 가. 은영아, 나 잘할게. 그냥 와본 거 아니고 정말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왔어. 전 남편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그 뒤에 아빠의 욕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자네 지금 두 발로 걸어서 못 나가? 저 자식 버리고 잘 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자네 잘 살 줄 알았나?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버님. 이날 전 남편은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더니 저희 가족이 다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자 고개를 푹 숙이고 처량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상간녀와 함께 제 딸 데리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게 아직도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시모와 아주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이제 이혼도 했겠다. 원래 전 시모가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할머니라서 연락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종종 딸 사진을 보내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문자를 보내십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셨죠. 공무원이라는 게 파면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거기까진 정확히 모르겠고 현재 전 남편은 시골에 내려왔다가 전 시모한테 쫓겨나고 근처에서 원룸인가 얻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러다 받아주겠지 싶은 마음에 내려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시모는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받아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으며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딸이 혹시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행히 그러진 않습니다. 전 남편은 딸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자주 하는데 딸이 통화는 하지만 여전히 만나는 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만나기 싫대? 방금 전화를 직접 들어놓고 그래? 내가 억지로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알았다. 아무래도
전에 상간녀와 같이 만난 이후로 그런 것 같은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제 딸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커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전 남편은 딸이 본인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 거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딸이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날이 오겠죠? 그러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